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제 1. 말하기. 다음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5가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나와 있어요. 남녀가 7살이 되면 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법이다.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법이다. 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법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여자는 한 지아비만을 섬겨야 하는 법이다.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가 7살이 되면 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법이다. 이것도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자, 다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자를 암탉에 비유했어요. 가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나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목소리가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남존여비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라는 말도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나서면 모든 일이 더 잘 된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여자는 한 지아비만을 섬겨야 하는 법이다. 여러분, 지아비는 무슨 뜻인가요? 웃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여자는 한 명의 남편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자는 또한 이혼을 하자고 말할 수 없고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물론 사별 후에도 재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라는 생각이나 여자는 한 지아비만을 섬겨야 하는 법이라는 생각은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진 현대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법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법이라는 생각은 남성과 어른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차별을 없애가는 현대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번 과에서 배운 문법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이번 과에서 배운 문법을 한번 사용해서 말해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스스로 말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우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연습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과제 2. 말하고 쓰기. 첫 번째. 다음은 한국인의 의식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표를 볼까요? 만약 한 자녀만을 가져야 한다면 남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래프에는 1996년도 그리고 2001년, 2006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니 남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한 응답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상관없다는 대답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예전에는 남자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더니 이제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 한 자녀만을 가져야 한다면 남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도 상관없다라고 응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한번 말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2001년에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더니 2006년에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여자는 한 지아비만을 섬겨야 하는 법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은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다음 질문. 가정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래프를 볼까요? 가정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부분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 간의 화합이라고 대답했네요. 그런데 1996년에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이더니 2006년에는 15.4%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이나 가족 간의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죠. 여러분은 가정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 나라의 변화된 의식에 대해 다음의 주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1번, 가족관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의지합니까? 고민이 있을 때 가족과 자주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직업관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직장 생활보다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근무하는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보기를 참조해서 이야기해봐요. 그럼 먼저 세 번째. 여러분 나라의 변화된 의식에 대해 보기와 같이 글을 써 보십시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꼭 아들을 낳아야 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시집에서 쫓겨났으므로 결혼한 여자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애를 썼다. 현대사회에 와서도 남아선호 사상은 여전해서 1990년대에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약 117명으로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2년에 와서 그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2006년 조사에서는 107.4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전 세계 평균인 100대 107에 가깝고 인구학자들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100대 105에도 가까운 비율이다. 2007년에는 25년 만에 106.1명으로 남녀 성비가 정상 성비로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듯 한국 사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태아 성감별 금지, 출산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통 사고방식인 남아선호 사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두 번째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처음에 근무하는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때 30개의 대기업 중에서 17개가 없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20만 명, 기업에서는 10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회사가 있더니 요즘은 평생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한 회사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세대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시켜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근무하는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해봐요. 다음, 고민이 있을 때 가족과 자주 이야기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에는 고민이 있어도 가족과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 부모님과 자주 얘기를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동료나 선배를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것이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고민이 생기면 엄마를 찾더니 이제는 찾지 않는다며 어머니께서 조금 서운해 하시지만 가족들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더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고민이 있을 때 가족과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은 사고방식과 변화하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무엇이든지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하셔서 한국어 통이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